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국민주식고충 처리반 국고처가 열리는데요. 앞서 시장 중계석을 해주신 최수국 전문가가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자, 시장 조금 이제 외부 변수라고 하는 그 글로벌 상황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1부 말미에 있습니다만 시간상 2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동양증권의 박문환 팀장 연결돼 있군요.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알더군요. 이 학습 효과인가요?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팀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FOMC 회의는 시장 기대치에서 큰 이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그 중요한 변수 중에 이번 주 주말에 또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상들 회담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거로 보십니까?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EU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금융 통합에 대한 얼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주로 밀고 당기기를 끝내고 나서 국가 정상이 합의안에 도장 찍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연말의 주말 유로 정상회담보다도 훨씬 더 중요도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금융통합은 유로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거의 대부분 나라들에서 수긍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그보다 좋은 ECB의 채권 직매입 프로그램이나 혹은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방법도 있지만 독일의 반대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행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죠. 하지만 금융통합의 방법론에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분데스방크는 금융통합보다는 재정통합이 먼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그 반대입니다. 금융통합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분데스방크의 주장대로 통합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 지금으로선 조금 이루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 세율을 7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죠. 말하자면 1억 벌면 7,500만 원이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세 저항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 부자들이 영국으로 온다면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환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일인데 이렇게 대통령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통합을 먼저 이루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메르켈은 정치적 통합 없이 재정통합은 쉽지 않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의 제안대로 금융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유로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예를 들면 마리오 드라기라든지 마누엘 바로수 혹은 헤르만 반 롬페이, 롬페이 아닙니다. 롬페이입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정상회의 의장 장클로드 융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금융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으니까 이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융통합, 재정통합을 이뤄내느냐라는 것이 주요 관건일 텐데요. 이 주요국 유로 4개국의 정상회담에서 그런 점이 좀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유로존 4자 회담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좀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G20 회담에서도 그랬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금리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작년 기준 전체 재정 적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자 비용이라는 것만 봐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벌면 뭐 하겠습니까? 이자로 다 나가면.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문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이달 초 1.13%까지 하락했던 독일의 금리가 오늘 새벽에도 8bp나 오르면서 1.61%까지 정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위태롭게 되면 독일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비유를 드려보죠. 만약에 유로화가 사라진다면 채권자가 더 불리할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더 불리할까요? 당연히 채권자가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의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은 그런 점을 반영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언제나 중요한 결정에서 반대만 했던 독일이었지만
결국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추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목에도 칼이 겨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 4자 회담에서는 금리를 낮추기 위한 대략의 계획이라도 세우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유로 정상 4자 회담, 이 죽을 사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또 이벤트 들려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박문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